지난 17일 후지뉴스 네트워크 후지TV에서 방송된 한 프로그램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문재인 일당에 장악되어 좌편향적인 정보만 전달하고 있는 친중, 친북, 반미, 반일 한국 언론들은 이날 FNN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과 일본 언론사를 극우니, 막말이니 또 프레임을 걸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내재된 반일의식을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 또한 선을 넘었다는 표현까지 쓰며 일본 방송 내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는데요. 과연 무슨 뉴스인지, 그 일본 방송의 내용이 진짜로 막말이며 논란을 일으킬 만한 내용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식을 크고 넓게 알고 싶어하는 대식가입니다. 전 한국 언론들이 막말이라며 딴지를 걸고 있는 일본 후지TV의 방송 내용. こんにちは。今日のテーマはムン・ジェインの首を切るしかない。韓国側は今更徴用工問題を取り下げるわけにはいかないし、レーダー照射も認め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慰安婦財団に至っては解散してしまいました。日本に差し出すものが何もないんです。あるとすればムン・ジェインの首くらいでしょうか。現に前大統領のパク・クネは弾劾されたし、3代前のノムヒョンは弾劾の途中で自殺しました。いや、ムン・ジェインを切る。崩壊しつつある今の日韓関係を救う方法はそれしかありません。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한 발언, 도대체 뭐가 막말이고 뭐가 논란이라는 거죠? 저는 군더더기 없는 100% 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노총에 장악된 친문 어용 언론사들은 어떻게든 반일 선동하며 꼬투리 잡으려고 일부 노무현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좀 틀린 거 가지고 가짜뉴스 들먹이면서 히라이 후미오 논설위원이 한 말 전체가 마치 전혀 신빙성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발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파가 몰려있다는 유튜브를 검색해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며 적어도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는 언론사들은 좀처럼 찾을 수가 없고, 선을 넘었다느니, 오만 방자하다느니, 막말이라느니 하며 그저 국민들의 감정만 자극하고 무조건 일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방송들만이 보일 뿐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거나 한일 관계가 왜,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는지 제대로 설명해주는 언론사 하나 찾을 수 없는 현재 문재인 강점기 하위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미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 친일파니, 자한당 알바니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왜 문재인 편에 서 있지 않고 일본, 아베 편에 서 있는지를. 지금 한일 관계가 이런 극한의 상황까지 온 건 무조건 전적으로 1000% 문재인 탓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원인 제공자, 가해자가 문재인인데 도대체 우리가 왜 가해자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인가요? 지금의 파국적인 한일 관계를 초래한 원인으로 꼽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도 저는 아주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배상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원문은 물론이고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지냈고 민주당 애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노무현 정부 때도 2005년 한일회담 문서 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 발표문을 통해 청구권 협정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동원 피해 보상 문제 해결 성격의 자금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2005년 당시 총리였던 현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와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양삼승 변호사도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상 문제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라고 발언했고요. 이해찬은 위원장으로, 문재인은 위원으로 참여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결론을 냈고, 1975년 첫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당시에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결국 2007년에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추가 보상 절차를 진행했고, 2015년까지 강제징용 피해자 72,631명에게 6,184억 원이나 법적으로 정당하게 지급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결국 이 사태의 핵심 중의 핵심은 개인 청구권인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게 말하듯이 개인 청구권 자체는 소멸이 안 됐고 살아있어요. 하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에 의해서 또 우리 정부에 의해서도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졌기에 살아있는 개인 청구권은 굳이 행사할 필요도 없고 해소도 안 되는 게 법률, 협정, 외교, 과거 보상 등 모든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의 합당한 조치인 것입니다. 즉, 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개인 청구권 이슈는 더 이상 꺼낼 필요도 없고 그냥 과거의 역사로만 우리가 잊지 않게 잘 기록해두면 그만인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걸 억지로 끄집어내서 이 사달이 난 건데 문비어천가 부르는 문재인 어용 언론사들은 보상, 배상 가지고 말장난 하지를 않나. 종합적 판단은 일절하지 않고 개인 청구권 가지고만 자꾸 딴지를 걸지 않나. 이렇게 객관적,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일본 정부가 하는 말이 맞고 문재인 정부는 그 이상한 억지 판결문을 근거로 그냥 떼쓰면서 빽거리는 게 보이는데 아무리 제가 한국인이라지만 어찌 문재인 편을 들겠습니까? 문재인은 또 한국 사람도 아닌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단순 한일 간의 경제전쟁, 법률 싸움이 아니라 공산 사회주의 계획경제 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이념 체제전쟁입니다. 중국, 북한한테는 무조건 굽신굽신, 중국 독재 공산당과 끊임없는 교류협력,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일본 불매운동은 하지만 중국 불매운동은 안 해. 자유민주주의 친일 정권은 안 되지만 자기들은 공산 일당 독재 친중 정권, 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자유는 안 돼. 하지만 인민민주주의 북한은 괜찮아. 이 모든 모순의 활용 점정을 찍는 단 한 단어, 중국몽.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 칭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의 작은 산봉우리로 만든 사람이 저 문재인 대통령인데 제가 왜 자유민주주의 친일파하는지, 왜 문재인의 대한민국을 지지하지 않고 아베의 일본을 지지하는지 아시겠나요? 저 또한 한국이 피해받는 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누가 문재인 뽑으라고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닌데 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 꼬인 한일관계, 공산 사회주의자 문재인 탄핵만이 해법입니다.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